자, 헌재 종일변론 가소, 윤 형사재판도 등판. 일단 대통령 측이 투트랙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형사재판, 탄핵심판 동시에 치러야 하는 대통령. 대통령 측 검토 논의 방안, 보석 청구, 탄핵심판 정지 요청, 직접 증인 신문 등등을 두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심에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와중에 헌재가 심리를 종일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자, 2월 6일부터 오전부터 종일 심리를 하겠다. 기존에는 오후 2시부터 3, 4시간만 심리했는데 종일 심리를 하겠다. 2월 말에 탄핵 여부를 끝내겠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탄핵 사건들보다 빨리 한다는 겁니다.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언제 헌재가 결론 낼지 아직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논란은 종일 심리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는 반응도 여야에서 나오고 있는데,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결론보다도 헌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내겠다라고 헌재가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향을 정해놓고 헌재가 거기에 맞춰서 달리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입니다. 앞서 이슈 1에서 나왔던 이 헌재의 어떤 공정성과도 지금 같이 맞물려 논란인 건데,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가 결론을 내릴 생각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마은혁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겠다라고 나서서 헌재가 논란이에요. 방향을 정해놓고 속도를 내고 있다. 마은혁 임명은 과속. 한독수에 대해서는 도대체 언제 판결을 내릴 거냐. 주진우 의원, 보나마나 답 이미 정했다는 것이다 라고 헌재의 어떤 공정성 관련해서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현 의원님, 지금 비윤계 유승민 전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를 굉장히 좀 비판하고 있거든요.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이 적법한 것이냐 아니면 탄핵 기각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이 국정 공백을 최대한 막아놓고서 마은혁에 대해서 임명할지 말지에 대해서 헌재가 결론을 해야지, 헌재에게 유리한 판단부터 모든 것을 다 제치고 마치 2월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끝내겠다라는 것에만 지금 헌재가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냐. 불공정하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비판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헌재가 불공정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법 연구회를 한 명 더 놔야 대통령을 확실하게 파면시킬 수 있다는 헌재 조급함만 드러났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현재 행태 가운데서 가장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것이 국무총리 탄핵건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 없어요.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현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이죠. 그렇죠.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정통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최상목 국무총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회 동의에 의해서 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모든 권력은 선출에서 나온 겁니다.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건 국무총리까지입니다. 그 이하의 국무위원들은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그야말로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와 다른 사람과는 격이 다릅니다. 격이 다르다. 권력의 정통성 측면에서. 그래서 대통령이 권리 상태에 빠질 때는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에 또 대행이 나온다? 이건 비정상의 비정상입니다. 외국에서 보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나마 비정상을 우리가 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원상복귀 시키든지 아니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미결 상태로 놔두고 딴 일을 한다? 헌재 직무유기예요. 저는 헌재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겁니다. 보수 쪽에서는 이런 의심도 해요. 자, 국민들의 불안 심리, 최상목 대행의 대응을 유지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빨리 헌재 판결을 해라. 이런 심리를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왜 의심을 사는 겁니까? 아니 몇 명 지금 재판관들이 지금 7명 아니겠습니까? 7명에서
소위를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심리하면 되는 겁니다. 뭐 저는 기각이 당연히 될 거라고 봐요. 7명과 6명의 동의를 받기는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속전속결해서 총리를 원상복 시켜놓고 그리고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는 천천히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문제 탄핵을 신속하게 한다, 빨리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승복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자꾸 좀 광화문에 100만, 200만 명씩 매일 나올 겁니다.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지금 총리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 안정적인 국정을 해주도록 만든 다음에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공정하고 정말 빠른 심리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심리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는 혼자 왜 저런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저러기 때문에 자꾸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마은혁 지금 재판관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을 과속해서 임명한다? 저는 굳이 할 필요가 있나? 7명이 이미 됐지 않습니까? 굳이 할 8명?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자꾸 헌재가 본인들의 공정성을 회전할 수 있는 의혹을 살 수 있는 일을 자꾸 왜 벌리는지 모르겠어요. 헌재는 정치적 판단 기관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정치적 판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합해야 된다는 중요한 업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헌재 판단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찢어지고 더 분열된다. 그 헌재 직무유기예요. 그럴 헌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가 하는 것은 그런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재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정말 성찰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김우식 교수님, 일각에서는 예.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론 내지 않는 이유가 일각의 의심인데 헌재가 이제 곧 3일인가요? 마은혁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의 국회 추천 몫에서 2명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줬는데 1명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다른 사람을 추천해라라고 보류시켰는데 헌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1명을 더 임명시켜서 이 구인 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만약 헌재가 기각시키면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 일부러 결론을 안 내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지금 뭐 안영환 의원께서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대통령 사상 초유의 구속 기소라고 하는 지금 이런 일을 맡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법 절차적 흠결이 많아가지고 계속 논란이 커진 거 아닙니까? 공수처의 체포영장부터 해서 체포 집행, 그다음에 구속, 기소 이런 것들이 이 대통령 측에서 계속 반발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좀 안정이 돼서 사법 절차 프로세싱으로 가는 건데 헌재가 가장 중요한 지금 결정을 가지면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기관이 되어 있는데 헌재조차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법적 흠결을 자꾸 제기를 하면 국민이 나중에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요. 만장일치 인용이 나왔습니다. 만약 이 대목에서 인용과 기각이 엇갈릴 때 몇 대 몇으로 갈린다? 이거 용납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8인이든 9인이든 저는 정말 이 중차대한 대한민국의 국운을 책임져야 될 이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는 만장일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헌재 내부에서도 정말 바깥에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문제 제기를 하지 않도록 정말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마은혁 재판관 먼저 임명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예. 말씀 다 하셨잖아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먼저 해버리는 것 자체는 최상목 대행의 권한 대행이 결정한 것을 번복하는 건데 최상목 대행이 왜 태어났습니까? 한덕수 총리를 탄핵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덕수 총리 탄핵이 지금 계류 상태면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인지 인용인지를 먼저 해줘야 그다음 최상목 대행이 한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최상목 대행의 태어난 곤양, 그러니까 원 태어난 근원은 잊어버리고 최상목 대행이 후임에 만들어가지고 임명한 것을 하라 마라 이야기하면 이게 누가 납득이 되겠어요. 물론 절차상으로 탄핵 심리하고 위헌재판 소송이니까 절차상으로 좀 빨리 할 수는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파면 결정을 앞에 둔 헌재가 국민적인 분란과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거 하나라도 굉장히 세심하게 힘을 써야 됩니다. 아니 지금 8인 체제로 충분한데 뭐하러 서둘러서 9인 체제 만들려고 하죠? 저는 그 부분도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요. 최상목 대행이 결정한 내용을
왜 한덕수 총리의 근원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납득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직접 플레이어로 뛰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과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복귀를 막고 이른바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재판관을 추가해서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건 아니냐라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물론 여권의 시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오판이 있는 거죠. 사실은 마은혁 후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여야 합의하는 제3의 후보를 냈다라면 한덕수 총리 얘기까지 나올 이유도 없고 구인체제 만드는데 반대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